자, 지금 온 사방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자영업자 대출도 무섭게 늘어나고, 기업의 대출도 세계 2, 3위를 갖다가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자 못 내고 무너지는 기업들, 은행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4대 은행의 무수익 여신, 전혀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는 여신이 지금 3조 육박하고 있다. 올해 들어 27.3%가 늘어났고, 가계보다 기업 대출에서 더 심각하고 내년 상반기가 고비다.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지요. 자,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급증해서 이 깡총 기업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들이 문제에 빠져 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권의 연체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권 관리 특명을 내린다고 금감원이 다음 달 상호금융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금융의 6월 말 연체가 2.80으로 올해 2%대 지금 후반까지 급증했는데 아마 지금 11월 말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자, 가계빚이 지금 1883조인데 은행 연체자는 1년 새 52.3%나 급증했다. 그래서 현재 이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연체자가 거의 60만 명이다. 그래서 1년 전에 비교해서 18.4%가 늘어났다. 자, 은행의 연체자도 13만 5천여 명이 되어서 1년 전보다 52.3%가 늘어났다. 그래서 가계빚이 계속 이런 식으로 누적될 경우 이것이 결국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쳐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틈새 시장 햇살론 같은 걸 대거 지방은행에 지금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서민금융 상품을 갖다가 주로 많이 취급하면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자, 그래서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1.34로 지난해 말보다 0.65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대란이 재현이 된다. 카드빚 돌려막다가 연체에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환대출, 그야말로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1년 새 43%가 늘었고, 노인들까지 고금리 빚에 지금 카드 대출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백기를 들었던 15년 전의 카드 사태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런 빚 경고 등에도 안이한 정부와 금융권에 대한 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이리 태평한가 싶다. 빚 이야기다. 한국의 가계 기업 부채 증가가 위험수인데 정부나 금융권이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빚내서 아파트를 산 영끌족 때문인데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이게 더 악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를 세주고 경기도 부모 집으로 들어간 젊은 층들을 여럿 경험했다고 한 기자가 칼럼에 쓰고 있어요. 맞벌이를 해도 대출 원리금을 댈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서울 외곽에서는 이미 오래된 아파트가 정점 대비 60% 수준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고 영끌족들이 다 던진 물건이라 그런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에 달했고 연체율도 1.4%로 3년 3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자, 이들의 다중채무자의 DSR 비율도 평균 62%로 나타나서 생계비 빼고 최소 생계비 빼고 대부분 원리금 상한에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려면 돈을 갖다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고, 이런 소비 위축은 결국 국가 경제에 침체 파산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다중 채무자면서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DSR이 70%가 넘는 취약차주도 295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생계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는 이 금융권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 또한 가계를 위협하는 악순환 굴레로 봐야 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어야 쓰겠냐. 정부가 취약 고위험 차주 상환 능력을 파악해야 된다. 자, 서둘러야 되는데 기업 부채가 지금 급속히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계 기업의 폭탄, 여기에 자영업자의 폭탄까지 맞물려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건 수습이 불가능할 거다. 자, 이 속에서요, 일정하게 기업들을 갖다가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량 기업은 살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에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실기업 부채가 최근에 4년 동안에 2.3배로 늘어났어요. 부도날 확률이 10% 이상인 그런 기업들이요. 4대 은행의 깡통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29% 늘어났고, 200대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작년보다 악화된 곳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자 장사라 한다고 악명이 높은 은행들 팔을 비틀어서 상생금융을 2조 만들어 가지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켜주고, 신용 등급 하락 때 금리 상승을 최소화시키고, 소상공인 보증서 대출 이자 감면을 최대로 해주고, 신보 기보 특별 출연을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주고, 저금리 정책 대출을 출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정부는 이 돈 많이 벌었다라는 은행들 팔 비틀어서 돈 내놔라 해서 상생금융하라고 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은행이 이자 놀이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은행이 이자를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맞지. 은행들 보고 많이 벌었으니까 돈 좀 내놔가지고 빚 못 갚는 사람들 위해서 좀 써. 이게 맞는 겁니까? 자본주의에서? 저는 은행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자놀이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을 비난해야 되지만, 그들이 벌 수 있는 방식으로 벌었지 불법으로 벌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이자놀이를 하는데 정부가 수수방관해서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많이 벌었으니까 좀 틀어볼까? 겁나지? 돈 좀 내가지고 빚 못 갚는 사람 좀 갚아줘. 돈 좀 내서 이자 좀 줄여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앞으로 숱한 빚대 먹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빚대 먹는 기업도 늘어나고 빚대 먹는 자영업자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이나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빚을 떼먹을 때 이것을요, 감면시켜 줘야 한다는 그런 좌파적 시각의 소리들이 팽배할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감면시켜 줘라.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부채를 감면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채 감면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정신을 좀 먹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돈을 은행에 안 빌릴 수도 있지요. 저도 은행에 돈을 빌려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돈을 안 빌린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데 대한 거부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안 빌리는 거죠. 자, 그런데 투기를 하겠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솔직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줄 알면서 갈 때까지 가보고 나중에 떼먹자는 심정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자, 그렇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이 하는 각종 신용재단의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돈을 빌려놓고 아예 갚을 생각조차 안 하고 그 자신이 떼먹은 빚은 보증재단으로 넘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숱하게 많잖아요, 지금. 자, 기업들이 수익이 안 되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인 줄 알면서 수년을 기업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문을 닫지 않는 사장들. 자, 그런 사람들은 문을 닫으면 기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경제 행위에 대한 문제가 터질까봐. 그래서 기업을 하면서 막연하게 적자가 나도 끌고 가는 것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내 개인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그야말로 은행 돈 빌려서 수명 연장해 가고 있는 기업들. 자, 정리할 때 빚잔치 하는 것이 두렵고 깜방 갈까봐 기업 문 안 닫고 계속 하는 듯이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준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떼먹지 않겠습니까? 갈 때까지 대출을 내고 모든 정부의 이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가 있으면 그때마다 다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결국 파산 신청하고. 자, 그래서 자기가 금융기관에 돈을 상당히 떼먹고 아니면 극히 일부만 갖겠다라고 하고 손 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여차하면 개인 파산 회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국민 중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광고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회생 신청 잘 안 될 경우에는 돈 안 받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빚 떼먹는 사회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빚을 잘 떼먹는, 잘 개인 파산이나 기업 부도를, 자영업자 부도를 낳아서 그래서 나는 못 갚겠다라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빚을 탕감시켜주고 이자 상한을 유예시켜주고 원금을 줄여주고 만기를 또 연장해주고 이러면서 모랄 해저드한 도덕성을 상실한 빚들을 정부가 껴안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정치권부터 좌파 진영 온데 다 또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어떤 빚도 떼먹게 해서는 안 된다. 평생에 갚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이 떼먹은 금융기관의 대출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것을 또 모면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푼도 감면시켜주거나 탕감시켜주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빚 떼먹는 거에 보편적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 자본주의 사회를 같이 살아나가겠다는 약속을 한쪽이 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약속이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제 파퓰리즘이죠. 파퓰리즘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빚 떼먹는 사회로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빚 떼먹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 자, 빚 떼먹는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 21 공약과 더불어서 절대로 빚을 떼먹게 해서는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터지 빡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